나 좀 우연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와중에 저와 제 동기 몇몇이 이제 갑자기 바뀐 학칙으로 인해 졸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6개월이란 시간이 갑자기 비어져 버렸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졸업이 늦어졌다는 절망감보다 내가 드디어 딴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하고 되게 기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한 번도 다른 길을 시도해보지 못해가지고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딴짓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루트를 짜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대로 지방에 내려가서 6개월 동안 대금 전수자 기능을 하나 취득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또 하나는 평소에 저한테 러브콜을 주셨던 그 인간문화재 민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민요를 부전공으로 취득하는 것. 또 하나는 아예 국악을 벗어나서 뮤지컬을 공부해 보는 거였습니다. 뮤지컬 배우요. 그때 근데 제 멘토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동안 늘 국악길만 걸어왔으니까 이게 왜 아예 다른 걸 해보는 것도 너한테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뮤지컬을 한다는 게 너무 큰 도전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 지인이 밥을 사준다면서 어떤 자리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성우지망생이 계셨어요. 제가 늘 만화 속에 살긴 했거든요. 굉장히 만화 책방에 거의 사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성우라는 직업은 이분 때문에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너도 공부해볼 생각 없느냐 하면서 이 성우 지망생들이 공부하는 이런 루트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당시 성우 학원비가 제 대금 레슨비보다 더 저렴했고요. 뮤지컬 배우보다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6개월, 딱 6개월짜리 왕초보반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그동안 대금을 불고 이렇게 집에 가는 길은 항상 힘들기만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 학원 다니면서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하늘이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그 자체 행복을 느껴서 이 길이 내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PD님들과 성우님들의 극찬 빨도 있지만요. 저는 공채를 두 번 겪었는데요. 첫 번째 공채는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만난 KBS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1차부터 실기 시험으로 현장에 가서 한 방식이었고, 그때 아무것도 저는 몰라가지고 그냥 벙벙하게 사람들 구경하면서 오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대기를 했었죠.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을 했고 뭐 대본도 너무 떨리니까 이제 뭐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사람들이 20대 연기 연습하고 있길래 난 저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50대 연기 단문을 선택해서 읽었었어요. 그때 당시 응시자들 중에 제가 좀 어린 쪽에 속했었는데 이런 애가 갑자기 막 50대를 선택해서 하니까 이제 시험 감독들님은 좀 이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또 다른 거 해보라고 또 콜을 주시더라고요. 더 시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레이션을 읽었고 당연히 실력이 뽀록이 났죠. 그래도 이제 콜 한번 받은 게 어디야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이 녹음실 이 시험장을 나오는데 한 PD님께서 저한테 다음에 또 봐요 하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사실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 난 성우가 될 거구나 하고 되게 큰 확신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 심각하게 충전된 상태로 EBS 시험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합격이 되었네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아침에 항상 저는 출근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현관 나가서 이렇게 신발 신다가 잠들어가지고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 전속질이 난리가 나가지고 동기들이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저를 겨우겨우 깨워서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동기들이 참 어디로 튈지 몰랐던 저 때문에 많이 애먹었어요. 챙기느라고. 일곱 번째. 사실 성우 공부하기도 전부터 저는 변성을 하고 놀았던 사람이라 이 목소리만 가지고 캐스팅 됐었을 때는 특별히 어렵게 느끼면서 진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어려운 건 연기 스타일에 대한 거였는데 이 연기 스타일을 다른 성우들이나 혹은 들어가는 작품에 맞게 이렇게 조율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워낙 좀 자연스러운 연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간혹 그 스타일이 맞지 않는 작품을 하거나 다른 모든 성우들이 한 연기 스타일과 제 연기 스타일이 너무 동떨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완성된 더빙을 듣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실 고민하면서 어떻게 조율을 할까,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까 하고 공부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연차가 쌓여가면서 점점 이제 PD님들도 애초에 자연스러운 연기가 필요할 때 좀 저를 캐스팅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자연스러워 버리면 또 그건 아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같진 않으면서 일반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라 하는 그런 디렉팅이 저한테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요. 그냥 오디션 봐서 된 건데요. 감독님께서는 유미를 생각하고 오라고 하셨겠지만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갖고 이것저것 이렇게 보여주고 온 게 다예요.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음, 제가 사실 다른 인터뷰 방송에서는 길게 얘기하면 잘릴까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성우 공부만 특별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아니에요. 원래 무슨 공부를 하던 내 인생에 기억 남을 정도로 올인을 해야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할 때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지, 내가 다른 공부를 하면서 후회 안 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뼈 때렸죠. 사실 성우 공부를 합격 하나에 되게 목매달고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우 공부란 연기 공부기도 하지만 사람을 공부해야 하는 거고 인생 공부기도 하고 혹은 나라는 사람을 연구하게 되는 그런 심리 치료가 병행되어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기를 공부할 때 이 머릿속에 있어야 할 질문들이 심리 상담 센터에서 듣는 질문이랑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려놓는 날이 오더라도 성우 공부는 이제 내 인생에 있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련이나 폭풍에 좀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아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예방주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일반 사회에서 이만큼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일을 얼마나 겪겠어요. 남자는 뭐 군대나 직장 생활, 뭐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겪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부터 미리 하고 계신 거거든요. 뭐 어리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끝까지 꼭 해내셨으면 좋겠고 그만두더라도 온전히 자아가 이렇게 평온해졌을 때 이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겠다. 이런 정리가 좀 되셨을 때 그때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성공 공부가 되게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못 느끼면 사실 어떤 공부를 하셔도 성우 공부가 아닌 어떤 공부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셔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이 부딪힌다는 거 나중에 이제 깨달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꼭 그렇게 평온해졌을 때, 내가 좀 차분해지고 이제 다 내려놨을 때, 그럴 때 꼭 합격한다고 합격하신 성우님들이 그러셨습니다, 저한테. 다 평온해져가지고 그래 이게 마지막 시험이다. 이제 이거 안 해도 괜찮다. 나 이제 후회 없다. 요럴 때 꼭 합격한다더라고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이상 김